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그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도함수를 활용을 해서 도함수를 알면 뭔가 x를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가 결론이었고, 혹은 두 점이 서로 접하는 상황을 그 점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그러니 도함수에다가 그 t라는 접점을 대입을 해서 서로 연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함수를 활용을 했다고. 자, 오늘은 그럼 도함수를 활용해서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그 다음에 극대 극소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증가 감소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함수의 증가 감소는 원칙적으로는 도함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는. 즉 무슨 소리냐? 봐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그 표현 자체는 구간에서만 사용을 해요. 어떤 점에서는 증가한다, 감소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 옛날에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뭘로 바뀌었냐면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A부터 B에서 fx가 증가한다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x1, x2가 열린 구간 A, B에 속한다고 한다면 x1보다 x2가 크면 2면 함수값도 더 fx2가 더 큰 경우에, 자 이런 경우면 나는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사실은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넘겨서 식을 정리를 하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의 값이 항상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죠? 평균 변화율이 양수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구간 내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이 항상 양수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fx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만약에 그렇지 않은 평균 변화율이 하나라도 있으면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만약에 감소한다면 어떻겠어? 다 똑같은데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평균 변화율이 모두 음수가 되면 감소한다라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구간에서 증가 감소의 정의입니다. 이거 자체가 정의예요. 잘 보시면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은 없는 상황. 즉 증가 감소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함수가 사실은 연속일 필요도 없고 미분 가능할 필요도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자, f 프라임 x가 열린 구간 A, B에서 f 프라임 x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우리는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고,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왜 그럴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운 거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뭘 의미하죠? 어떤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항상 그 구간 안에 그것과 동일한 뭐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존재한다예요. 맞아? 자,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저 구간에서의 미분계수가 다 양수래. 그러면 봐봐. 평균 변화율에 대한 게,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항상 어떤 특정한 미분계수인 거지.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즉 미분계수라는 집합이 더 큰 집합이야? 평균 변화율이 더 큰 집합이야?
다시 어떤 임의의 평균 변화율은 항상 대응되는 미분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집합이 클까? 미분계수의 집합이 클까? 그죠? 그럼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 포함한 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미분계수가 다 양수면 그 구간 안에 있는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다 양수일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지난 시간 표현값 정리랑 아주 엄격하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너이면 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이야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선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증가감소를 이걸로 판단해요? 이렇게 판단을 안 해요.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등호가 들어가요. 등호는 그럼 왜 들어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대체 왜 그런 게 가능하냐는 거지. 평균 변화율이 0은 되면 안 되는데. 잘 보시면 미분계수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개념 배운 적 있는 거 기억나니? fx보다 gx가 크면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을 비교를 했을 때 극한값끼리는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리미트를 보내보지. 예컨대 이런 식으로 보내. 그러면 등호가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생기겠죠. 사실은 평균 변화율은 다 양수여도 미분계수는 꼭 양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단 상수함수는 제외한다. 상수함수를 제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고 미분계수가 계속 0이면 쭉 0으로 가면 어쨌거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 상수함수가 평균 변화율이 양수는 아니잖아. 우리가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x3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거든. 잘 보시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너의 도함수가 3x제곱이니까 0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0인 점은 없지, 그지? 왜냐면 x3승은 계속 커지는 함수니까. 사실은 x3승은 홀수 거듭 제곱을 했으니까 밑에다가 더 큰 걸 넣을수록 값이 큰 게 나오잖아. a보다 b가 크면 a세제곱이 b세제곱보단 더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x세제곱은 분명히 증가한 함수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0에서 미분계수가 어때? 순간적으로는 0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함수는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즉 등호가 들어가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 내가 미분계수의 집합이 평균 변화율의 집합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포함되는 관계에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미분계수 중에서 평균 변화율에 대응되지 않는 그런 원소가 되게 많을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봐봐. 내가 이런 접선이 있다고 쳐. 그럼 이거랑 평균 변화율 같은 거 찾으려면 아무데나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한 다음에 두 점 이상 만나는지 보면 돼. 근데 아무데나 이동하면 뭐 적당히 세 점씩 만나는 게 있지. 평균 변화율 무조건 찾을 수 있지. 어지간하면. 뭐만 못 찾아? 정확히 얘만 못 찾아. 자, 이거 접선의 기울기 1이지. 근데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지.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래서 사실은 미분계수의 요 집합이 평균 변화율 집합보다는 큰 거는 맞지만 거의 똑같아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이 접선을 뭐라고 부른다? 아는 사람? 맞아요. 변곡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변곡 접선. 변곡 접선을 제외하고는 근데 꼭 변곡 접선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특별한 몇 가지 변곡 접선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가능하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이제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등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애들이 이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래프를 줬어.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 나름 매끄럽고 뭐 이렇게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함수를 증가하는 함수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어때? 서로 다른 두 점 연결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0이면 이때는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꼭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요게 정의고 요게 미분 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야. 즉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돼. 불연속이라고 해서 뾰족하다고 해서 증가감소 판단이 안 되는 거는 아니야. 그냥 이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요 도함수 활용 두 번째, 즉 증가감소는 오로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함수의
9호. 그래서 잘 보시면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다가 뭐 도함수가 음수로 바뀌면 감소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3차, 4차, 나아가 5차, 6차도 그릴 수는 있겠지만 3, 4차까지만 다루는 어떤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습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것만 결정할 수 있으면 돼. 이제 미적분 2를 배우시면 위로 오목하다, 아래로 오목하다. 약간 그죠? 볼록볼록한 이런 함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점에서의 극대, 극소를 정의를 할 건데 정의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극대, 극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있고 그것이 미분 가능할 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x는 a에서 극대 2다가 있습니다. 2다. 극소이다. 자, 요거는 이제 역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뭐라고 부를까? 라지 A라고 부르겠습니다. 에 대하여 A에 속하는 모든 X가 fx보다 fa가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이면 극대입니다. 극대. 거꾸로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면 극소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열린 구간입니다. 그 어떤 열린 구간은 뭐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은 되게 뭐 무수히 많이 잡을 수 있잖아. 근데 보통은 작게 잡아요. 작게 잡아놓고 그 구간을 딱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값들보다는 A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 그러면 극대야. 이렇게 판단한다고. 쉽게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x는 a예요. 자, 그럼 내가 어떤 열린 구간 a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잡아볼게. 그냥 적당히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함수값들은 항상 어떠냐면 a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좀 작거나 같은 거 맞아요? 이게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는 그 어떤 상관도 없다고 사실. 근데 애들이 가끔 막 불연속이면 미분이 아니니까 극대가 아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이거 자체가 그냥 극대의 정의예요. 극대극소의 정의.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극대인 거죠. 극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또 이제 열린 구간 이렇게 잡겠지. 자, 민성아. 극대 극소 뭘까? 정의상 어떻게 돼? 어떨 것 같아요? 잘 보면 FA를 기준으로 보면 돼. 자, 얘가 FA야. 그리고 열린 구간에 있는 애들이 FA보다 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어? 혹은 다 작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니까 얘는 뭐겠어? 극대도 극소도 아닌 거예요. 극대 극소가 아닌 겁니다. 자, 점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얘는 극대고 얘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이렇게 판단한다고.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보조선 띡 긋고 주변 값들이 너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즉 주변 값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쪽에 치우쳐 있어야지만 그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너네한테 친숙한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제곱 같은 함수는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때? 분명히 주변 값보다는 좀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기훈아 뭐겠니? 극소가 된다는 거야. 이런 게 극소의 정의예요. 보통 사실은 미분 가능한 우리가 다항함수들은 다 연결돼 있고
볼록볼록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극소고 거꾸로 뒤집어진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극대가 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극소고 극대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요 그래프 기억나나요?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점을 3개를 찍어볼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3점을 찍는다면 ABC라고 불러본다면 극대, 극소 중에서 어떻게 될까? 자, 다음 ABC 중에서 극대인 거는 뭐가 되니, 원준아? 뭐가 극대일까? 잘 모르겠어. 자, 잘 보시면 자, A를 먼저 놓고 볼게. A 주변의 함수값들을 보세요. A 주변의 함수값들은 FA보다 한쪽에 있어? 아니면 양쪽에 다 있어? FA를 내가 긋는다고 치면? 한쪽에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FA 이렇게 지나가자. 어차피 등원 들어가는 거고. 얘네보다는 어때? 더 작잖아. A에서의 함수값이 주변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참이자. 그러니까 우리는 A에서 뭐다? 극대라고 일단. 됐지? 그 다음에 B는 어떨까? B는 봐봐. 내가 양쪽으로만 없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B 주변의 값들은 B와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는 명제도 만족하고 당연히 작거나 같다라는 명제도 만족하니 극대도 되지만 극소도 돼요. 그래서 이 정의가 등호가 들어간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게 상수함수 위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점들은 모조리 극대이면서 극소가 되는 점들이야. C 같은 경우에는 극소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이제 옛날에 중동고등학교에서 이제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 그래프 막 가다가 막 뾰족하고 막 이런 해갖고 중간에 이제 요 뭐 극대가 되는 정수점의 개수를 구하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기니디 합답형으로 출제를 한 바가 있으면 좀 옛날이긴 해요. 한 7년 전? 근데 어쨌거나 요 극대극소의 정의를 엄격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물론 수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는 막 악랄하게 잘 안 시키긴 하는데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언제 물어볼지는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 그 중에서도 상수함수인 거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상수함수 제외를 한다면 자, 모습 자체가 언제가 극대가 된다고 그랬냐면 이런 모습일 때가 극대, 이런 모습일 때가 극소인데 극대 극소의 특징은 뭐냐면 극대가 되기 전, 극소가 되기 전에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를 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f'x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컸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려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여기도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언제? 미분 가능할 때. 뭐 뾰족하면 없을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절대값 x 같은 거는 마일로 가다가 1로 가니까 0이 되지는 않지. 하지만 극소지. 근데 우리는 미분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상수함수인 거를 제외하면 무조건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예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요 극대 극소를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좀 더 좁은 범위로 정의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없었어. 이런 게 없었어. 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극대잖아. 왜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것도 극대죠. 이렇게 생겼어도 극대인 거 알겠니? 왜냐면 내가 범위를 작게 잡으면 얘가 크나 같은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것도 극대예요.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니까 되게 극대같이 안 생겼잖아. 하지만 극대라는 거지. 지 혼자 튀어나와 있는 점은 보통은 극대, 극소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이제 수학적으로는 엄격한 정의예요. 사실 대학 수학에서 정의하는 방식인 거고 그런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가 좀 몇 년 됐어요. 자, 어쨌거나. 근데 이제 실제로는 문제를 풀 때 이걸 많이 쓴다. 증가해서 감소, 감소해서 증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 감소 다음에 극대극소를 배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어떤 점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뭘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그래서 극대극소 판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도함수의 f'x의 부호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 야, 미분은 가능한 함수가 어떤 점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극값을 가진다는 건 그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상수함수를 제외하고.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근데 상수함수를 제외한다는 건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냥 도함수가 부호가 달라져야 된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다. 자, 그럼 봐봐. 도함수가 부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를 극값을 가진다라고 그래요. 극값을 가지면 극값을 가진다. 자, 이것과 정확하게 동치인 게 미분 가능할 때는 f'x가 부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고 변화를 가짐. 그러다 보니까 부호 변화를 가지니 f'a가 0이 되거든. 그래서 봐봐. 극값을 가지려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려면 f'a가 0이 돼야 돼. 0을 거쳐서 왔어야 돼. 그러니 f'a가 0인 점들을 네가 관찰을 하다 보면 공교롭게 부호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극값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는 판단이 안 돼. f'a가 0이면 극값을 가진다. 이거는 뭔가가 나사가 하나가 빠져 있다고. 0이면 부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0이지만 부호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대표적인 함수가 아까 x세제곱 같은 함수는 너의 도함수가 x제곱이라서 이렇게 생겼잖아. 잘 보시면 3x제곱 잘 보시면 0에서의 f'0이 0이지. 근데 이쪽에서 부호 양수지. 이쪽에서 부호 양수지. 그래서 x세제곱은 어떤 모습이야? 증가하다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지. 증가해서 증가로 연결됐으니까 그 값을 가질 리가 있나?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f'a가 0인 점을 너네가 이제 극대극소 문제 풀다 보면 맨날 무슨 짓을 하냐면 미분하고 0 되는 거 찾고 미분하고 0 되는 걸 찾고 왜냐하면 그때가 극대극소를 가지게 되는 후보군이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꼭 모두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미분을 했어. f'x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1일 때도 0이고 2일 때도 0이긴 하지만 전후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의 제곱이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커나 같은 아이라고. 즉 얘는 2보다 x가 크든 2보다 작든 이 부분이 어차피 양수야. 그러니까 부호가 안 달라지지. 근데 얘는 어때? 1보다 작으면 음수, 1보다 크면 양수. 아, 1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1에서만 그 값을 가지고 2에서는 그 값을 안 갖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이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다?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다. 부호에 대한 관찰이다. 도함수의 부호로 우리는 증가감소 판단할 수 있고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서 그 중에서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극대 극소 값을 구할 수 있다.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게 극대 극소 값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 그때 극대 극소일 때의 함수값 fa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이라고 부른다고. 솥값. 이거는 극대 극소인 순간의 함수값이에요. 너네가 문제에서 극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극대가 되는 x좌표를 구하면 답이 안 맞다고. 틀리다고. 뭘 구해야 된다? 그 x를 함수에 다시 대입한 함수값을 구해야 돼요. 값이라고 붙은 건 다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야.
됐죠? 나머지 극대극소는 그냥 x 좌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원이가 둘이었다가 하나가 됐다는 하나마저 지금 저기 저 멀리 저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지원 학생 혹시 앞으로 와서 앉고 싶나요? 벽에 기대지 마세요. 자, 됐죠? 이해 가나요?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잘은 모르겠죠. 근데 개념적으로 뭐 어려운 거는 많이 없죠. 오늘 뭘 본다? 도함수의 부호를 본다. 그러니까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함수를 잘 미분할 줄 알아야 된다. 혹은 그래프 보고 판단할 줄 알면 된다. 자, 요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조금 풀고 쉬었다가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1번 볼게요. 1-1번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봐라. 증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증가하려면 지금 얘는 다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너의 도함수인 f'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가 동그라미하고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미분하자. 미분할게.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은데 범위가 나와 있어요.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그래서 사실 요 증가감소 문제는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 부등식 문제입니다. 왜? 맨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거든. 그리고 범위를 주거든. 범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잘 보시면 옆에 살짝 3번 잠깐만 볼까요? 얘는 어때? 1부터 2에서는 감소하고 3보다 클 때는 또 증가를 해야 된대. 어느 특정 범위에서의 부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한 범위로 제한을 해서 또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런 미지수를 결정하는 이런 유형들이 이쪽에 대표 유형이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 그럼 어떤 상황이야? 붕 떠 있는 상황이거나 접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축의 관계, x축의 관계를 해석하는 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려면 판별식은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죠.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x축과는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이에요. 이거 풀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맨날 도함수,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자, 밑에 괄호 2번도 한번 볼까?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번에는 실수 전체에서 동그라미 감소하도록. 감소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럼 결국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최고치 함수가 음수지. 그럼 이렇게 생겼지. 위로 볼록하게. 그리고 x축과 또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근데 안 만나거나 접하는 걸 뭐라고 불러?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푼다고.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증가하든 감소하든 우리는 뭘로 푼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푼다고. 언제? 실수 전체일 때. 밑에 있는 2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다음 함수가 밑줄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정확한 조건이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 필요 충분은 뭐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그걸 뭐라 부르지? 1대1,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고. 1대1 함수라고 부르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로 푸는 게 아니라 1대1 함수다로 푸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함수가 돼야 돼. 자, 1대1 함수가 되려면 서로 다른 x값은 서로 다른 함수값에 대응이 돼야 돼요. 즉, 가로로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 이상 만나면 안 됩니다. 예컨대 x제곱은 1대1 함수가 아니었지, 그지? 애초에 역함수가 없는 함수였는데. 그러면 내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떤 함수가 돼야 될까? 이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요.
어떤 함수일 때? 연속함수일 때만. 연속함수일 때만 우린 1대1 함수 조건을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왜 그럴까? 연속이 아니면? 너네 이거 봤을 텐데. 이거 모르는 애들 없어요. 이런 그래프 있지. 어때? 이거? 1대1 함수지? 어떻게 거도 1대1이지? 심지어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가도 한 개씩 만나니까. 얘는 증가, 감소, 증가자 섞여 있잖아. 하지만 얘는 불연속이라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연속인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잠깐 감소하면 1대1 깨지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1대1 깨지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2번은 결론 자체가 동일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완벽하게 같은 문제입니다.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응. 응.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라서. 응. 걔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죠. 이차함수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면. 응.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보통 앞에 최고차원 계수만 보면 판단하면 돼. 이쪽은 그래서 공수 원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의 분리라든지 뭐 그래프를 이제 잘 쪼개서 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기초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이 이제 공수원에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의 분리, 불편해하고 뭐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쉽지만 부등식의 해를 특정하고 이제 뭐 미지수 범위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하는 유형이란 말이야. 근데 되게 중요한 유형이에요. 접선보다 쉽지 않나요? 개념도 좀 적고.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다.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커나 같다가 이 구간에서는 또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미분하면 어차피 2차 함수 나오잖아. 2차 함수에다가 적당히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문제라고.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선생님 해볼게요. 자, 일단은 fx의 도함수인 3x제곱 더하기 2ax 빼기 9. 요게 이제 도함수인데 1부터 2에서는 감소, 3에서부터는 증가하고 싶어. 그렇다는 거는 도함수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호가 섞여 있어야 되거나 음수도 있어야 되고 양수도 있어야 되고 그럼 1과 2는 왠지 요 사이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3은 한 요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 아주 판단하면 끝일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는 f'1 같은 경우에는 0보다는 작거나 같고 같아도 상관은 없죠. f'2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거나 같고 f'3 같은 경우에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정확하게 이 세 가지만 만족을 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어차피 보장되어 있고 판별식 양수기 때문에 축의 위치는 1과 2를 기준으로는 사실 어디 있다고 말하기 좀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 조건을 만족하시면 이 사이에서는 어차피 다 음수고 얘네가 0보다 둘 다 작거나 같은데 이 사이가 음수가 아니라 갑자기 양수 갔다가 내려오고 뭐 이럴 수는 없죠. 그래프 규형상.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만족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 넘어간다.
다음에 4번은 이제 그냥 부등식 푸는 겁니다. 그죠? 작거나 같다 해갖고 이거 찾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도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9인데 너가 작거나 같다 0. 보니까 언제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즉 양수 a의 최대값은 3이 되겠죠. 물론 a가 2여도 성립하고 1이어도 성립은 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다 성립하는 거니까. 근데 최대니까 a는 그냥 3이 나옵니다. 이해가요? 넘어간다. 5번 조금 어렵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이 지금 아마 처음 봤으면 거의 못 풀고요. 얘는 모의고사 4점짜리인데 되게 유명한 증가감소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5번이랑 그 다음에 8번이 옛날에 이제 8번에 되게 어떤 슬픈 그 전설이 있는데 수능에서 이제 킬러를 없애라고 한 시점이 있어요. 수능에서 킬러를 없애라. 킬러를 내지 마라. 이게 좀 됐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사형 선고 당하신 그분께서 이제 이런 지시사항을 내려서 뭐 몇 개 없어진 유형이 있어요. 없어진 유형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킬러를 안 내는 대신에 정확하게 8번 이 친구를 냈습니다. 정답률 박살났죠. 왜냐면 그래봐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킬러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이름이 있어요. 킬러가 아니라 뭐라더라? 아니 그런 이름이 아니야. 약간 무슨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킬러 문항 대신 무슨 무슨 뭐시기 아무튼 약간 고난도도 아니야. 약간 되게 약간 장난하나 싶은 약간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약간 그런 문제인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이따 풀어보면 어려운데. 그래서 5번이랑 8번이 다 모의고사 이제 4점짜리 문제인데 8번은 정답률이 되게 낮았고요. 5번은 상대적으로 좀 높았는데 자 보시면 다음 함수가 밑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걸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너를 미분을 해서 3x제곱 더하기 12x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고민되지 않니? 이거를 미분하기 전에 좀 고민이 돼야 정상이야. 왜냐면은 어떨 때는 플러스 15x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5x지. 그러니까 플러스 15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15인 경우가 있어. 나머지는 똑같아.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경계가 언제냐면 x가 2a보다 클 때. 얘는 x가 2a보다 작을 때. 그럼 2a일 때는 물음표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2a일 때는 어떤 상황이야? 아니죠. 미분이 안 되죠. 절대값 함수에 미분 계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상관은 없다. 왜? 무슨 함수기 때문에 미분은 안 될지언정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 증가함수, 도함수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거를 할 거야. 그럼 얘는 얘도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데 단 범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실수 전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함수 자체가 토막토막 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요때는 네가 0보다 커나고 요때는 얘가 0보다 커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얘는 보니까 어때? 어떤 특징이 있지? 항상 0보다 커 나갔죠. 왜? 너의 판별식이 음수니까. 지금 항상 0보다 커 나갔다를 아까부터 뭘로 풀었어? 판별식이 음수로 풀었잖아. 그럼 이런 걸 봐도 부호 판단하고 싶으면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러면 혹시 판별식? 음수네. 그러니까 너는 항상 0보다 되네. 그러니까 범위 무관하게 너는 항상 성립해요. 요거는 괜찮아. 근데 얘는 어떨까? 항상 0보다 커 나갔지 않지. 인수분해가 되지. 3으로 약분하시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x 플러스 5에 x 빼기 1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즉 이것을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5, 1 기준에서 이쪽이랑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너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는 이 범위가 너의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a라는 녀석이 어디쯤 있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니? 즉 2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좀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게 이 문제의 마무리입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6번 정도 이제 풀 수 있으면 요 증가함수 문제 한 중간 정도 난이도까지 여러분이 잘 풀 수 있다. 5번, 6번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괜찮다. 8번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잘 못 푼다. 오늘 하는 거를 토대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프도 그리고 뭐 최대초도 찾고 이런 것들을 할 거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수업, 다음 수업, 그다음 수업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3번 정도가. 접선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접한다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접선 식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되고요. 아마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엔 그 gt의 증가감소에 대한 이야기니까 g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즉 g의 도함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g't를 구해줘야 돼. g't를 구했으면 0부터 5에서 그 g't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 구간에서. 그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고. 미지수가 a라는 미지수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미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그 구간에서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어떤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는 1학년 때 많이 하던 거라고. 2차 부등식 문제라고 그냥. 에어컨 트는 수가 있어. 히터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에어컨 틀어. 응? 응, 기다리세요. 해설해 줄게요. 어차피 애들 이거 좀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쉬는 시간에 환기 한번 해야겠다. 애들 벌벌 떨게 환기 한번 해야지. 구한 사람 잘 나오나요? 13나? 어디 한번 봐줄까? 어디 보자. 얍. 오, 맞아요.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단계별로 접근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내가 GT를 구할 수 있는가? 봐봐. 첫 번째는 뭐야? GT 구하기. 두 번째는 G'T가 크거나 같다 0, 범위가 열린 구간 0, 5에서 부등식 풀기.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단 GT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접선의 방정식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거기다 이제 y절편을 구한다는 건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죠. 참고로 접선의 y절편이라는 거는 되게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접선의 y절편은 많이 물어보는 요소인데 접선의 방정식 식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자,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ft 빼기 tf 프라임 t가 나와요. 약간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tft의 도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어. 부호만 마이너스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gt에다가. 자, 그럼 이제 f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바로 쓸게요. 그러면 너가 t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t제곱 플러스 at에다가 빼기 자 t를 곱해주고 미분하면 되죠? 3t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t 플러스 a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플러스 AT 마이너스 AT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인데 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죠. 요거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바뀝니다. 끝.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 사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3차항의 개수는 1은 마이너스 2로 바뀌고 뭐 K는 마이너스 K로 여기가 또 바뀌고 여기는 A는 마이너스 2A로 바뀌고 뭐 이런 특징이 있긴 해. 뭐 많이 하다 보면 아 이게 규칙성이 있구나. 이 녀석은 맨날 없어지는구나. 뭐 이런 게 보입니다. 한 10문제 정도 풀다 보면 아 이거 뭔가 계속 비슷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가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2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T제곱인데 마이너스로 바뀌고 2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너가 미분되는 과정에서 3이 곱해지거든. 마이너스고. 원래 1이었잖아. 1에서 3을 빼면 2고. 근데 여기는 원래 1이었는데 2를 또 빼는 거니까 1에서 2를 빼면 1인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GT를 구했죠.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t제곱.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다시 미분을 해야지. 그래야 G'T를 구하지. 그럼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2t가 되겠네. 요게 0보다 커 나갔다. 언제? 이 범위에서. 어려워 보이지만 t로 이미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좌변은 t로 약분을 하셔도 됩니다. 부등식 어지간하면 선생님이 약분하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얘를 약분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0부터 5는 t가 양수기 때문에 약분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6짜리잖아. 그럼 여기가 0이 있고 5가 있으면 0보다 커나 같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즉 5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5를 넣었을 때. 즉 5를 넣으면 마이너스 30. 너가 0보다 이렇게 커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 이제 얼마야? 15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다 했죠. 그래서 A의 최소는 13이 된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이해는 가죠? 그래서 내가 GT를 못 구했는가? GT를 못 구했으면 접선 파트 수업 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익숙치가 않은 거고 GT는 맞게 구했고 미분까지 맞게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잘 해결을 못했다면 T를 약분한 거를 내가 찾았는지 그 다음에 T를 약분한 이후에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지는데 그려서 뭔가 판단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A 저거 막 이항시켜가지고 막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는 워낙 약분이 되니까 간단하죠. 만약에 약분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마일부터 5야. 그럼 불편하지. T 약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미분하면 어떻게 해? 미분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원래 식이 뭐였냐면 원래가 마이너스 6t제곱 뭐 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나 같으면 얘를 넘겨요. 얘를 넘기든 얘를 넘기면 얘가 6t제곱으로 바뀌고 2 약분하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제 직선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통인수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범위에서 성립을 안 하긴 안 해. 안 하긴 안 하는데 그럼 이제 얘는 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a 플러스 2짜리 어떤 직선 기울기를 a 플러스 2로 그냥 잡으면 되잖아. 그럼 이제 너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1로 5가 있으면 예컨대 뭐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여기 마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직 갖다가 분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풀어간다고. 바로 그게 8번입니다. 8번을 그렇게 풀어요. 자, 일단 7번 먼저.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인 3차 함수에 대하여 f0은 1이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1보다 크거나 같다 밑줄. f'x는 3차 함수 fx의 도함수야. 3차 함수 fx의 도함수는 2차 함수야. 그 도함수인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이게 지금 f'x의 모습이라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는 fx2가 항상 크다라는 거는 요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답원 조건 옆에다가 fx가 증가한다라고 써주시고 그럼 내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1에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즉 역시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해결을 하시면 분명히 f'x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자,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자리인 함수 fx니까 fx는 아직 우리가 적분을 배우지 않은 관계로 그냥 쓰겠습니다. x 3승 ax 제곱 bx 더하기 c. 근데 c 값은 f0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1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고 미분을 하시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또 정보가 얻어지는 거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a 값이 나오죠. a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맞아요? 플러스 3인가요? 플러스 3이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f'x를 썼고 그럼 이제 판별식 쓸 수 있잖아. 짝수근의 판별식 9 빼기 3b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 b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 문제에서 원하는 f1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싹 f1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a가 3이니까 5 더하기 b가 나올 거예요. 맞아? 요게 f1이거든? 근데 b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 아, 나는 최소값이 8이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요거 이해가요? 이건 조금 복잡하죠. 자,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 이차함수의 대칭성에서 요걸 일단 쓱 그려놓고 증가한다에 대한 해석에서 도함수와 x축의 관계를 판별식으로 해석하는 이건 오늘 수업 때 여러 번 했어요. 그죠? 도함수의 부호를 판별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를 미분해서 개수를 몇 가지를 결정을 했고 판별식에서 나머지 남은 미지수인 b라는 녀석의 범위가 결정이 됐고 미지수는 이제 더 이상 b밖에 없는데 f1이라는 것은 b를 포함한 식으로 나오고 b의 범위가 나오니까 f1의 범위가 나오고 약간 이렇게 흘러갑니다. 됐죠? 자, 8번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풀어보고 싶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고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이는 저녁 뭐 먹을 거니? 그래? 보통 뭐 먹어? 그래? 이 근처에 선생님이 먹어본 게 뭐가 있을까? 맛있게 먹었던 거 중에 일단 꼬막 비빔밥 있었고요. 꼬막 비빔밥. 꼬비. 라멘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라멘. 선생님 저기 한티역 쪽에 있는 뭐 라멘집 갔었던 적 있고. 미소야도 가끔 먹었고. 밑에 돈가스도 먹었고. 여기 돈가스 이름 뭐지? 가끔 본정인가? 그지? 돈가스. 그냥 한식이 먹고 싶을 때는 밥 짓는 집. 밥집. 최근에는 이름 없는 파스타. 이름 없는 파스타. 또 잘 먹었고. 파스타가 사실 여기 말고 저기 그 롤링 파스타도 있잖아. 롤링. 사실 그 전에 파스타 뭐 하나 있었어요. 지금 망해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그 미소약 건너편 쪽에 있는 고라인에 파스타 집이 하나 있었거든. 걔도 좀 괜찮은. 아 파스타인도 없어지지 않았나? 있나? 아직 있구나. 원장님도 나름 미식가라 맛있는 거 잘 아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영역을 넓히면 김태환 스시 맛있고. 김태환. 그 다음에 거기 버섯 전골 맛있죠. 아마 무슨 최간해인가? 무슨 샤브샤브 버섯. 최간해. 근데 얘는 혼자 먹긴 좀 불편하니까. 근데 맛있죠. 또 뭘 먹어봤지? 생각보다 별로 먹어본 게 없네. 고피자가 아직 있나? 그지? 고피자도 먹어봤고. 고피자. 햄버거.
버거도 되게 많죠. 뭐 프랭크 버거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 버거. 그래. 선생님 프랭크 버거를 종종 시키는데 이유는 개 빨리 와요. 주문을 하면 한 11분 만에 와. 그거 오히려 또 매장에서 시켜서 먹으면 엄청 오래 걸리고. 아, 되게 가까워서 그런지 배달이 막 11분 만에 와요. 그리고 내가 황당할 때가 많아. 한 30분 전에 넉넉하게 시켜놓으면 20분 동안 차게 식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먹어볼까? 고민이 되는 거. 자, 8번 힌트를 드리자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0에서 연속인 건 보이죠. 그리고 마일까지는 감소하고 마일부터 증가한다는 소리는 당연히 마일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f' 마일이 0이다. 로 시작을 한다고. 그럼 AB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즉 벌써 문자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0 이후에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 0 이전과 0 이후에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후에 계속 증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어렵다. 숫자도 더럽죠. 증가감소 단원 문제에서 되게 유명한 좀 어려운 문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요 도함수가 마일 때가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f'-1이 위의 식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빼기 b가 0입니다. 그래서 b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b는 2a 마이너스 1이에요. 일단은 요거를 얻으셨어야 됩니다. 얘를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x제곱 2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고 싶은 상황인데 저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쟤는 이렇게 생겼고 쟤는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경계 자체가 0에서 경계가 있어요. 0에서. 그리고 AB에 대한 뭐 부호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그러면 마일까지는 감소를 해야 되니까 쟤는 일단은 음수였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양수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마이너스를 경계로 해서 문제는 그럼 저 도함수 기준에서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여기가 마일이고 0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런 데 0이 있어야 돼요. 0이 요런 데 있을 수는 없어. 왜냐면 여기가 0이면 음수로 다시 바뀌거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넌데 그러면 2a-1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첫 번째가 요거다. 요런 상황이 돼야 된다. 0에서는 함수값이 0인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마일일 때 0인 건 요걸 토대로 이제 식을 쓴 거고. 두 번째는 요 녀석. 요 녀석이 이제 요 범위에서 얘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이 범위에서. 근데 저게 0보다 커나 같다는 대칭 축의 위치를 내가 특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알려드렸듯이 이 부분을 이항을 시킵니다. 슉. 그래서 부등식을 이렇게 바꿔요. 마이너스 2a로 묶어서 x 빼기 1 이렇게. 그럼 이제 부등식의 관찰 자체가 훨씬 편해지죠.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0보다 커나 같을 때 쟤는 1,0이라는 정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짜리 직선이 더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이때부터 뱅글 돌아서 접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뭘 구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접선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접선 이거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요 길이가 루트 2인데 그럼 여기까지는 루트 2가 됩니다. 맞아요? 기억은 나지? 할 줄은 몰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좌표가 1 더하기 루트 2야. 미분하면 기울기가 2 더하기 2 루트 2야. 요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사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2야. 너보다는 크거나 같고 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A에 관한 범위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범위는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범위는 사실 쓰이지는 않습니다. 2번만 만족하시면 끝나는. 어렵다고 했는데 겁을 준 것만큼 어렵나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심지어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 라고 아까 예를 들어드렸죠. 8번은 이렇게 풀어 라고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 상황만 해결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자, A의 범위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서로 빼고 싶잖아. A 더하기 B라는 거는 B에다가 A를 더하면 3A-1이 됩니다. 그래서 3A-1을 기준으로 너의 최대 최소를 서로 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센스가 있으면 자, 어차피 너와 너의 차이가 얼마야? 3 더하기 2루트 2지. 그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2a잖아. 얘는 3인데 곱하기 2분의 3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지? 답이 2분의 9 더하기 3루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대 최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값을 둘 다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완전히 이 부등식을 풀려고 애를 쓰고 얘를 여기다 다시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뭐만 보는 거니까 최대와 최소의 간격만 보는 거지. 마이너스 2a일 때가 간격이 너야. 근데 3으로 바뀌었잖아. 간격이 2분의 3배가 된다고.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차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조금 그래도 어렵긴 어려운 문제죠. 그죠? 다음 fx의 극값을
구해라 인 거죠. 자, 1번 보시면 극값을 구하려면 미분에서 도함수가 이제 0이 되는 점을 찾고 거기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본다고 했잖아. 증가 감소와는 다르게 극값을 구하려면 함수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fx 자체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도함수만 볼 게 아니라 fx도 보셔야 되는. 자, 미분을 하면 f'x 너는 6x제곱 빼기 9x 빼기 12 두 개 나오죠? 마이너스라고 2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고 2가 오른쪽에 있는데 부호가 어떻게 바뀌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다시 양수로 바뀝니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때가 극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fx 기준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물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다듬으시면 3차 함수인 거죠. 이렇게 뾰족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끔. 그 다음에 이게 극소가 되겠죠? 2가 극소가 된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증가에서 감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감소에서 증가. 이렇게. 그럼 이제 1을 마이너스 1이랑 2를 각각 대입해서 극대값, 극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플러스 10이니까 0 나오네요. 다음에 f2는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16 빼기 12 4 빼기 24 마이너스 27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극댓 값이고 요게 극솥 값이다. 끝. 이런 문제죠. 다음에 괄호 2번 x4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는데 x4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자, 이처럼 x에 관한 짝수차수만 있는 경우에는 fx와 f-x가 같은 특징이 있고 우함수이자 y축 대칭이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미분 해봅시다. 4x 3승 마이너스 4x는 0. 자, x 입장에서는 실근이 0이랑 그 다음에 뿔마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실근 자체가 3개입니다. 3개. 그럼 부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 지금 인수분해가 되면 4x에 x 빼기 1, x 플러스 1인데 자,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것까지는 없습니다. 부호만 볼게요. 만약에 x가 마일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겠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면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지만 얘가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사실은 각각 1승이기 때문에 경계를 넘을 때마다 부호는 무조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부호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는 우리 4차 함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극소가 되고 이렇게 극소, 얘가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극소, 극대, 극소. 뭐만 가지고 본다? 도함수의 부호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각각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이나 마일이나 넣으면 값이 똑같죠.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1 나오죠. 1. 그래서 극대 값이 1이고 극소값은 0일 때가 아니지 거꾸로야 2고 극소값이 1이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10번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극값이 되는지를 찾고 좌표를 구해서 기울기 잡으면 되겠죠.
활용되는 점 찾고 하면 돼. 접선 안 들어서도 크게 어렵진 않지. 그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라서. 근데 접선도 꼭 알아야 돼. 방부동식 할 때 그것도 쓰이거든. 아, 보긴 봤어. 숙제를 못했구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을게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은 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어디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둘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1 대입하고 마일 대입하고 좌표 찾읍시다. 1,1 들어가니까 얼마나? 3 나오네. 마일 들어가니까 마일, 얼마 나오지? 마일 나오나?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2 커질 때 4 커지니까 기울기는 2가 되는구나. 뭐 이런 문제였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11번 같은 것도 좀 비슷해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 시간이 풀어도 될 것 같다. 자, 봅시다. 선생님 할게요. 다음 함수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a, b에서 2에서의 접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대. 그럼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a, b를 구하면 그 다음엔 점집거는 니네가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극소를 어디서 갖는가? 일단 미분을 합시다. 미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항상 우리는 극대극소를 찾을 때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을 관찰을 한다. 꼭 그때가 극값을 가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1과 3, 그지? 둘 중에서 극소가 되는 점을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양수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극소죠. 그래서 3일 때가 극소구나. 그럼 우리는 3, 3 대입하면 9 빼기 9 빼기 9니까 마이너스 9. 요게 A, B예요. 그 다음에 2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2에서의 접선을 구하려면 한 점과 이제 요 기울기를 알면 되겠죠. 기울기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간단하네. 2 들어가면 4 빼기 4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x 빼기 2에 더하기 한 점이 F2가 되겠죠. F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어진 식에다가 2 그냥 갖다 대입하시면 뭐가 나와요? 분수가 나와서 난 하기 싫어. 너네가 하세요. 자, 점집거 끝. 이런 문제입니다. 12번도 해볼게요. 보세요. 12번은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봐봐. 다음 fx가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고 2에서는 극대값을 가질 때 그 극대값 자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고, 원래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요 미지수가 지금 A, B, C 세 개자. 자, 1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건 F'1이 일단은 0이라는 소리야. 그 값을 가지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죠.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X는 2에서 극대를 간다는 건 또 F'2도 0이야. 자, 여기까지 식 두 개 나왔지. 그 다음에 1에서 극소 값 자체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F1이 마이너스 4라는 소리지. 여기까지가 몇 개야? 식이 3개예요. 미지수 3개예요. 연립하면 안 나올 수는 없어. 하지만 그걸 A, B, C를 다 연립해서 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야. 잘 보세요. 어떻게 푸냐면 일단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기는 하겠지만, 자,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아까 얼핏 하나 그려드렸지, 그지? 증가, 감소, 증가거나 감소, 증가, 감소.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증가, 감소, 증가. 뒤집어지면 감소, 증가, 감소.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의 정확한 성질에 대해서 비율 관계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근데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니까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짜리잖아. 내가 마이너스 2x 3승이잖아. 어차피 이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가 극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지 누가 ABC를 구해달래? ABC는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둘 중에서 요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지금 2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생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여기인데, 여기가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극대극소 차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대극소 차이의 공식.
그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쓰시면 여기 이 문제를 풀기에는 딱 적합한 상황인데 뭐냐면 봐봐. 우리가 3차 함수가 원래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그려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8칸을 잡으시면 마치 삼각함수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리시면 됩니다. 연결.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랬을 때 간격이 일단 일정해요. 이런 간격들이 다 일정하고 요 간격을 t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린 거니까 2분의 1이죠. t가 2분의 1인 상황인데 극대극소의 차이는 항상 얼마냐면 4 절대값 최고차항 t의 세제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공식이에요. 이것에 대한 증명, 기타 등등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뭐 극대극소 문제를 풀 때는 알고 계시면 좀 편하니까 쓰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저 상황에서 나는 지금 뭘 알고 있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지. t값이 2분의 1인 거 알고 있지. 그럼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계산해보면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1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마3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극대극소의 차이를 토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비율 관계라고 해서 여기가 1이고 2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5가 되는데 뭐 그거를 이제 보조선 긋고 풀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데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돼. 자, 이 방법이 내가 싫어. 그럼 봐봐. 1에서 y는 마이너스 4랑 얘가 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fx 빼기 마이너스 4 접한다는 건 1을 중분으로 가져야 되지. 너가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최고차항이 지금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모르겠다 k. 자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그래 놓고 이제 식을 하나만 더 대입하면 돼. 뭐? 2에서 극대가 돼야 되니까 f 프라임 2가 0이에요. 이걸 쓰면 된다고. 이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가장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거 미분해서 어쨌거나 정리하면 k값 나오겠지. k값 나오면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문제인데. 근데 요걸 알고 계시면 좀 좋겠다. 알려는 드렸다.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해주겠다. 넘어간다. 그래서 밑에 괄호 2번도 한번 볼까? 자, 괄호 2번 보면 역시 fx인데 너의 극소값이 이번에는 5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걸로 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야. 그렇다는 거는 실근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라는 소리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극소가 5래. 자, 얘가 5야. 근데 보니까 저걸 기준으로 보시면 딱 한 칸이 1이죠. t가 1인 상황. 4at의 세제곱을 하면 a도 1이고 정확히 4가 나옵니다. 즉 극대는 얼마가 나온다? 9가 나온다.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이렇게 풀 수 있다. 넘어간다. 그 너네가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3번 풀어보세요. 13 다시 뭐 아무거나 풀까요? 13-1번 풀어보세요. 13-1번. 똑같아요. 1, 2번. 이런 방법으로 풀어봐라. 이거 이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부르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지원 학생 몇 시에 잤습니까? 성적판 다쳐서 잠 안 자나요? 그러니까 다칠 때도 됐죠. 기린 만큼 커질 생각인가요? 건우는 아직 키 크고 있니? 남자애들은 늦게까지 크는데. 최근에 성장판도 엑스레이 안 찍어서 아 진짜? 우리 때는 성장파 엑스레이 이딴 게 없었는데 그냥 뭐 크려면 크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 중2 때까지 키가 되게 작았어요. 중2 때까지 반에서 중간이 안 됐습니다. 하위 한 60%? 그러니까 위에서 한 60% 정도? 근데 고1 때는 반에서 50명 중에 한 상위 10% 정도? 진짜 한 2년 사이에 되게 많이 컸어요. 남자들은 뭐 대학 막 군대 가서도 좀 1, 2cm 크기도 하고 여자애들은 보통 조금 일찍 멈추는 편이고. 은수는 아직 크고 있니? 둘이 키는 같나요? 어? 그지? 뭐지?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신기하다. 보통 키는 거의 유전이 되게 크다고 듣긴 했는데, 그지? 역시 환경적인 요소가 어떤 영양 섭취의 차이와, 그지? 분명히 영향이 있나 보다. 연수 어릴 때 밥을 잘 안 먹었나? 너? 너도 좀 멈춰도 되지 않을까, 이제? 슬슬 멈출 만하지 않을까? 기훈이도 80 넘지 않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안 돼? 아, 그래? 0.4cm. 아, 그래. 좀 아쉽네요. 근데 약간 그 80의 벽이 있는데, 그지? 어렸을 때 목표 키가 막 85였는데 어. 난 그 목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중학교 때 키가 작다고 한 번도 막, 나는 왜 키가 작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은 내가 키가 커진 이후에도, 난 좀 키가 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믿기지 않겠지만 평소에 내가 되게 크다는 인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잘 모르거든? 근데 크더라고? 약간 남들하고 같이 있으면 좀 크더라고, 상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가 1번 풀라고 그랬니? 그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2를 갖는데 극소값을 구해달래. 일단은 f'-2가 0이라는 소리 아닌가? 근데 얘를 미분을 해보니까 식이 이렇게 생겼어. 3x제곱 플러스 2ax 그죠? 는 0.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x가 일단 0일 때도 극값을 갖잖아. 그럼 마이너스 2랑 0이랑 같이 갖는다는 소리네. 너를 대입해서 a를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a를 사실 구하라고 한 적은 없어.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죠. 왜냐면 0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극 대값이 2예요. 요게 2야. 그러면 요만큼이 1이거든. 근데 극도극소의 차이 공식에 따르면 4 초고차항 1 t의 세제곱. 그러니까 4가 된단 말이지.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쓴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14번은 뭐 간단한데 그래도 보시면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gx라는 함수가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fx로 되어 있고 함수 gx가 x는 2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데 그럼 크게 두 가지죠. g 프라임 2가 0이고 g 2가 32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콕 찍어서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디테일도 사실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2에서 극대값 32다라는 그 정보랑 이 식 두 줄은 완벽하게 동치는 아니라는 거야.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대거든.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였을 것이고 부호가 안 바뀌면 극값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약간 아쉽다는 거지. 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충분히 정보를 많이 줬을 뿐. 자, 근데 f'2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갖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자, 일단은 g2니까 너가 32는 2를 갖다가 대입하시면 8fe. 자, 이제 다시 미분해서 해봅시다. g'2는 0인데 우변을 미분하시면 너가 2x 플러스 2의 f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f'x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하는 거죠. 2 대입하시면
요게 이제 6 F2니까 24 나오나요? 왜냐하면 F2는 4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들어가면 8 F'2가 되겠죠. 는 0이니까 F'2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고 있었다. 넘어간다. 15번 거의 똑같다. 16-1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식을 주고 이번에는 이제 함수를 설계하는, 아까 우리 12번 같은 뭐 그런 문제랑 비슷한 풀었나요? 잘 나오나요? 일단은 요 극한식에 대한 해석은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0으로 갈 때는 이제 최저차항의 개수의 비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참 좋아요. fx의 최저차가 마이너스 12x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위에는 모르지만. 그리고 3차 함수고, 그리고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을 가져야 되고. 자,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게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 f0은 0이고 f'0은 마이너스 12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밑에 있는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을 갖는다. 극소 마이너스 7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극소 마이너스 7을 갖는다는 거는 f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7이 x는 1에서 접한다고. 이렇게 제곱, 여기는 모르겠다. ax 플러스 b. 근데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넘겨서 전개를 해보시면 근데 이 전개를 해야 되는 게 조금 귀찮죠. ax의 세제곱 되게 귀찮네. 조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1 ax 플러스 b 빼기 7.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0 들어가면 싹 없어지고 b 빼기 7이 0이네요. b 빼기 7이 0. 두 번째는 미분을 해서 0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1차항의 개수를 보겠다는 거잖아. 1차항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a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2b는 0. 끝.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 fx를 그냥 이렇게 잡아. 최저차는 마이너스 12x야. 하지만 얘를 몰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그래 놓고 1에서 극소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는 f1이 마이너스 7이고 f'1이 0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A 더하기 B 빼기 12는 마 7이고, 미분에서 1 들어가면 3A 더하기 2B 빼기 12가 0이고, 이렇게 연립하셔도 똑같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쉽다. 그죠? 그거는 유불리의 문제다. 넘어간다. 괄호 2번은 뭘 준 거야? 보면 가에서 뭘 제공을 한 거예요? 가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공했죠. 그죠? 아까 저기는 최저를 줬고 여기는 최고차항이 x세제곱, 그 앞에 개수는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해서 f' 마이너스 1, 0, f' 2는 0. 이렇게 적분을 배우셨다면 사실은 바로 나오죠.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앞에 최고차항 개수 3 적분해갖고 뚝딱 풀 수 있는 뭐 이런 문제인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더하기 h 빼기 f3 마이너스 h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얘는 3에서의 미분계수인데 맞춰주려면 2배 해줘야 되죠. 왜냐면 빼면 2h거든. 근데 얘는 h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오, 금방 끝나겠는데? 한 5분 일찍 끝나면 5분 일찍 밥 먹으러 갈까? 17-1번. 뭐 다 풀어도 돼요. 다 풀 거예요. 다 풀면 시간이 일찍은 안 끝날 수도. 여러분이 빨리 풀면 일찍 끝날 수도. 지원이 저녁 먹을 거니?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아, 진짜? 얘들아, 떡볶이 어디가 맛있니? 너넨 어디 먹어? 토마토 김밥? 아니, 뭐 토마토 김밥인가 뭐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사실 떡볶이를 잘 안 먹어가지고 학창시절에 되게 좀 싫어하는 메뉴 중에 하나였어요. 떡볶이, 김밥. 응? 선생님 매운 거 잘 못 먹고 뜨거운 것도 잘 못 먹는데 떡볶이는 보통 맵고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떡이 쫄깃쫄깃해서 대충 빨리빨리 씹어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매운데 라면은 이렇게 호로록 먹으면 되잖아. 근데 떡은 쫄깃쫄깃 열심히 그걸 또 대충 씹고 삼키자니 좀 찝찝하고, 그래서 입이 개매운 그런 안타까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쫄면도 잘 못 먹습니다. 매운 쫄면 잘 못 먹어요. 그 대학교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대한민국에 불닭이라는 아이가 처음으로 나왔거든. 불닭이라는 게 시초가 있을 거 아니야. 나 대학교 때 처음 나왔어. 그때는 불닭이 되게 그냥, 너네가 어디 불닭 먹으러 가본 적 있니? 불닭이라는 걸 먹으러 가지 않는다고. 지금은 사실 장사가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는 불닭 전문점들이 많았다고. 가면 되게 개매운 닭을 줘요. 그러니까 유행이니까 나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친구들하고 신촌에서 먹으러 갔지. 그 연대 앞에 가가지고 불닭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되게 맵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뭐 매워봤자 또 그 나이에 나름의 허세가 있으니까 해서 먹어봤는데 먹을 때까지도 괜찮아. 나름. 근데 그 다음날까지 거의 뭐 아주 낑낑 앓았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는 불닭은 쳐다보지도 않은. 그래서 불닭 볶음면이 나왔을 때 되게 약간 트라우마, 약간 막 보기만 해도 막 너무 막 끔찍해요. 근데 그래도 치즈 넣은 거는 좀, 까르보 불닭은 조금 덜 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불닭은 도저히 못 먹겠던데. 어떻게 먹는 거야 도대체? 응. 민성이 목소리가 저기 닮았다. 배우 송강호 씨를 닮았네. 배우 송강호 씨를 닮았네. 갑자기. 그 누가 배우 송강호 씨 성대모사를 하는 그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 그 약간 무슨 영화제에서 막 하고. 아, 진짜?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성대모사 재밌죠. 기훈이는 뭐 성대모사 했어? 아, 그래? 아, 진짜?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줘. 아, 그치, 그치. 보통 자기 자신은 사실 본인의 말버릇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특정한 어휘를 자주 쓴다든지 어떤 특별한 말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이제 잘 인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말투인지를 잘 몰라. 근데 또 누가 막 나를 막 흉내내는 아이가 있었어. 근데 나는 사실 애들이 막 되게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막 말투가 막 특이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나요? 너네가 느끼기에? 아, 예컨대 있죠. 왜냐면 예컨대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 말고는 거의 쓰는 일이 잘 없을 거야. 뭐 언제부터 내가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단어를 쓰던 걸 애들한테 알려주면은 걔들이 그때부터는 그 아, 특정 단어만 말할 때마다 되게 그치. 그치. 근데 그냥 맥락상 예컨대가 되게 잘 적합해서 나는 쓰기 시작을 했는데, 남들은 말을 할 때 그 단어를 사실 쓰지는 않거든? 나도 재밌는 거는 수업할 때만 써요. 수업할 때만.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선 내가 쓰지는 않아. 잘. 아닌가? 와이프랑 얘기할 때 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가 x축이랑 접할 때 모든 상수 k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이 fx라는 함수가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k. 다음 시간에 함수 간단하게 그리는 것들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얘는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함수예요. 왜 간단하냐면 인수분해가 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자, 플러스 k는 잠깐 옆으로 둔다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돼? 얘는 0에서 근을 갖고 3에서 접하는 거죠. 제곱은 접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구나. 여기가 k구나. 이렇게 찾는다고. 근데 이제 아까 네모칸 막 그려준 거 있죠?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이제 3칸이라서 여기가 딱 1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가 k니까 얘가 x축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써보시면 혹은 1을 대입하시면 k 더하기 4가 나옵니다. 그럼 너가 0이거나 너가 0이면 접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3차 함수 정도는 조금 간단하게는 그릴 줄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응. 요거 얘는 내가 그은 거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은 거예요. 극대값 극소값을 표기를 한 거지. 자, 이번에는 fx가 1에서 극대 그리고 2에서는 x축과 접한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 1인 걸로 봐서는 그래프 모습이 역시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시면 그래프 개형은 대체로 양수인 게 많이 나옵니다. 드물게 음수인 게 나오는데 주로 이게 나오고 너가 1, 그 다음에 2에서 x축과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 아닌가? 슉. 그럼 이제 방금 비율 관계 알려드렸으니까 2대1 해가지고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찾아서 푸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뭘 해도 될까? 뭘 구하고 싶은 거야? F4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네.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그럼 2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근을 갖고 근데 F'1이 0이니까 알파 값이 구해지거든. 그게 어떤 식으로 구해지냐면 2대1이라는 거야. 여기가 알파가 2분의 1이 구해집니다. 요건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너가 2분의 1이고 최고차항은 1이고 끝났죠. F4 대입하면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자 18-1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라는 상황이 아니야.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극대 극소값을 그냥 가지기 위한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극대 극소를 갖는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참고로 극대극소를 갖는 거랑 극값을 갖지 않는 거랑 정확히 이제 여사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이제 똑같이 구할 수 있는. 우리 데칼코마니는 저녁 뭐 먹을 거죠? 아니, 데칼코마니 원래 이렇게 접었다 펼치면 선대칭이잖아. 너네 필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항상 그 생각이 나거든. 아직? 지원이는 떡볶이 어디 먹어야 되지? 너네는 떡볶이 먹으면 어디서 먹어? 근처에 먹는 데 있어? 잘 없어. 아, 음마까지 갔다 오기에는 조금 멀지 않나? 날도 조금 춥고. 레드힐치로가 좀 가깝나? 그래도? 음. 그렇대. 거기 가서 먹어. 나도 거기 먹어봤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뭐 특별하진 않은데. 응? 아, 진짜? 근데 맛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떡볶이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 어, 도시락 가게예요. 근데 배달 전문 도시락 가게. 잘 모르겠어.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없어서 다시 안 먹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안 먹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음. 약간 건강한 도시락 이런 느낌이라. 일단 건강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맛은 조금 포기하게 되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은 이 문제 자체는 애초에 극대극소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극대극소의 단순한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fx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도함수에 관심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겨야 극대극소가 존재하니까. 근데 도함수는 2차 함수야. 도함수 이렇게 생겼거든. a 빼기 1, x, a 빼기 1. 자, 어쨌거나 요 2차 함수는 이런 모습이 될 텐데,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가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존재하겠어? 당연히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만 부호가 바뀌겠죠. 만약에 x축이 밑으로 지나가거나 접하게 되면 부호가 안 바뀐다. 즉, x축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에만 우리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구나 이런 이야기라고 해서 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게 괄호 1번이고요. 괄호 2번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이렇게 두 가지 답 내시면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풀면 금방 나온다. 19번도 풀어봐라. 그래서 지금 극대극소 값을 구하는 문제인지 뭐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인지 19번처럼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따라서 풀이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죠. 애초에 여기는 뭘 안 찾았어? 내가 미분에서 0 되는 거 막 이런 거 안 찾았잖아. 여태껏 내가 극대극소 할 때 계속 못 찾았어.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았거든. 근데 여기선 찾지 않았죠. 이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 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느 특정한 범위에서 극대극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너의 도함수가 그 범위에서 어쨌거나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지금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그래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 2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거를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고 했고 근의 분리는 한 판축 세 가지로 부릅니다. 한 판축 딱 정해져 있어요. 함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보시다시피 f'-1과 f'2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저런 상황일 것이고 판별식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축의 위치 당연히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참고로 정확하게 이 순서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순서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함수값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이고 판별식은 경우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축의 위치도 경우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들어가고 얘가 좀 더 높은 비율로 들어가고 얘는 가장 들어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즉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위에 거 두 가지만 만족해도 저 그림이 나오겠냐는 거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잘 봐. 만약에 이렇게 생겼지? 함수값이 양수지. 판별식이 양수지. 근데 축은 어디 있어? 왼쪽에 있지. 그럼 저런 상황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축의 위치 반드시 필요하지.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에 뭐 실근이 뭐 이런 데 있어. 2. 그럼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됐어. 하나는. 그럼 판별식 필요해? 부호가 이미 달라졌는데 판별식 필요 없다니까. 그때부터는 또 판별식이 필요가 없어. 축의 위치 정확히 알 수 있어? 모른다고. 얘랑 얘 사이에 있을지, 이 축이 뭐 여기 있을지, 아니면 이가 여기 있을지, 축이 오른쪽에 있고 모른다는 거지. 이런 것도 안 한다고. 그때는 아 요거만 쓰는구나.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우리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방금 써드린 거 해결하시면 끝나는 문제였다. 20번도 거의 똑같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저녁에 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 그래서 뭐 먹기로 했어? 정한데?